자, 2층에서 올라가 본 아래쪽의 모습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물건은 현황상 공장이긴 하나 토지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할 것인지 그런 매입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바로 인근에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 앞서서요.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치시면 저희가 안내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건 번호를 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물건, 유튜브로 보셨던 물건에 대한 경매 진행, 낙찰, 유찰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물건 소재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 해당 물건지에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물건 보이는 부동산 경매에서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현장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 남부권, 그리고 서부권까지 해서 다양한 경기도 지역의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물건을 선별해서 저희가 직접 임장도 가고 물건 분석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해두시고 저희가 업로드 될 때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물건 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여주 6개이고 2022 타경 33,161번입니다. 자, 감정이 19억인데 현재 13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건이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죠.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는 여기인데요. 자, 바로 아래쪽에 신둔 도예촌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면 소재지가 바로 있고요. 자,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경강선은 2016년에 개통이 되면서요. 자, 판교 분당에서 이렇게 쭉 광주를 지나가지고 초월, 그리고 이천의 신둔, 그리고 부발,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주까지 이어지는 전철 교통편이 되겠는데요. 자, 이 역세권들 위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좀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은 좋아졌는데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가기가 좋아졌는데 여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주변으로 기반 시설들이나 편의 시설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도 앞다퉈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오늘 물건 역시도 자, 여기 신둔역, 여기 도예촌역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자, 2021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역세권 옆에 있는 여기 농지, 자, 이 부분을 개발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2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36세대의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민간 사업체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둔도예촌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의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 바로 위쪽에 오늘 물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자료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이 물건의 입찰 여부를 고려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김경희 이천 시장님께서 여기는 기존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뭐라고 했냐면 문화복합 테마시설을 조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근린시설하고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역 주변을 개발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보시고 해당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역세권은 결국은 개발이 되긴 해요. 지자체 재원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돼서 늦어지긴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물건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땅은 대략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고 요 진입하는 진입로 일부는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점용을 통해서 진입로를 써왔던 것 같고요. 자, 이게 공장이 있는 이곳은 공장 용지인데 여기 일부는 또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영상 보여드릴 텐데 진입로 일부분은 국어를 점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포장이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요 끝에 살짝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만 벗겨내면 농지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입찰하실 분들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도 면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농지하고 요 위에 공장 용지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800평 정도 돼요. 자,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자, 요게 부속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치를 가공하고 포장하는 업체인데요. 아마 김치를 쟁여놓고 포장지 쟁여놓고 여기 세척하고 그런 공간으로 썼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가공 이렇게 하는 공장입니다. 메인 공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경매 정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 타경 33,161번이고요. 경기도 이천시 신두면 수광리 547-2 외에 세 필지가 되겠고요.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면적 800평 가까이, 건물이 362평, 감정이 19억, 현재 13억 4,900. 70% 저감되어 있고요. 4월 19일 날 기일 잡혀 있습니다. 여주지역 경매 6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보시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연녹지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심과 근접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공장을 하더라도 뭐 식품은 괜찮을 것 같고요. 오염수를 유발하거나 폐수를 크게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사용자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되는지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수를 크게 유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지목 대지가 550여 평 되고요. 한 250여 평은 농지다. 입구 쪽이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토지의 감정 가액이요. 평당 2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800평에 18억이니까.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를 아마 그런 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비싸게 매입을 했어요. 200만원 중반대 매입을 한 이력들이 21년 초반에 쭉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서 200만원 넘게 가액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세보다 높게 잡히는 듯 하거든요. 그 잠시 뒤에 비교해 보고요. 자, 건물은 준공이 1985년이에요. 건령이 꽤 됐습니다. 아마 중간에 정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사용감이 꽤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비를 좀 하고 써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보시면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차인이랑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한 5년 정도는 묵혀둔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는. 그래서 꽤나 정비하는데 또 비용이 좀 들 수는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건물을 좀 싸게 매입해서 정비를 해서 쓰는 게 더 싸긴 합니다. 요즘 땅 사고 건물 지으려면 정말 감당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등기부 현황 권리상의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잉여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매를 넣은 사람이 배당 때 받아갈 돈이 있어야 경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김모 씨가 받아갈 금액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요게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니까 저희 판단에는 요게 10억 정도 될 것이고, 요게 뭐 한 2억 5천 이렇게 보면 액면으로 봤을 때는 13억 이상 낙찰이 돼야만 이 경매가 취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이번 2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차 최저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입찰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유찰되고 내가 더 싸게 매입을 해야지 하면 부잉여로 취소가 될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꼭 이 물건을 내가 한번 입찰해 보겠다 하시면 이번 회차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타당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물건의 가치와 본인의 쓰임에 따라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무잉여 차원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뭐 특이사항 없고요. 낙찰자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의 가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여기고요. 요쪽 개발한다 그랬죠. 그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21년 3월에 269만원 평당, 또 259만원, 250, 249만원, 250 이렇게 200만원 중반대 이렇게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안이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좀 부추겼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180만원, 230, 180, 맹지도 180, 뭐 이렇게 거래들이 쭉 됐거든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21년 초반에 1월, 2월에 다 거래가 됐죠, 그죠? 자, 이게 아마 투자자들이 투기를 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해당 매각 물건도 감정이 200만원 조금 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뭐 이 거래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것이 뭐 늦을 수는 있으나 결국 어느 정도 개발은 되기에 이걸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21년 이전에는 어땠는지를 조금 보자고요. 보시면은 180만 원 있고요. 149만 원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160만 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160, 70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 이상이 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70선 이렇게 저희는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해당 토지의 면적하고 가격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 평당 180에 798평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억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감정가는 18억이죠. 18억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교군이나 대조군의 토지를 또 다르게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균적인 가격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투자로 보고 개발 호재의 투자로 보고 들어온 가격은 무시를 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4억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감정가가 19억이니까 실제 가치는 한 15억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산한 방법이 좀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한 금액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죠, 그죠? 경매 특성상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3차 최저가로 이제 내려가고 나서 그때부터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최저가 수준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무잉여 기각이라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채권 재고액 대비 실제 채권 금액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억 내외로 봐도 10억 11억 내외로 봐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약하자면 실수요는 이번 회차에 보수적으로 투자 요소로 보신다면 한 번 더 떨어지고 나서 중간 가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잉여는 차치하고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영상이 이어지는데요. 내부 꼼꼼히 저희가 촬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입찰 및 명도 저희가 진행 도와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의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이제 경매정보지를 보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경매물건 정보지에 보면 여기 상담 의뢰하기 오른쪽 하단에 있거든요. 여기에 회원가입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110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자, 저는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입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 주식회사 초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치를 이렇게 생산, 가공을 했던 공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입 부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큰 차도 들어오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대형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요. 물류창고나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초입 부분. 이 진입로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 일부분 진입로 부분으로 해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농지 취득자액 증명서 발급이 되는지 담당 공무원 읍면 사무소 소재지 농지 담당자 분께 한번 물어보시고 입찰 여부를 가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큰 차 진출입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진입하는 이 진입로가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고 지목이 이제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출입로로 썼던 것 같고요. 일부는 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 메인 건물이 있고요. 반대편에 물건을 적치하는 이런 판넬로 지은 공장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지목이 농지라는 거죠. 농지인데 물건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썼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800평 정도인데 한 250평 정도가 이렇게 농지입니다. 아까 제가 올라왔던 진입로 포함해서
이게 다 농지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건물, 이게 이제 본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운영을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수년은 된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건물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정비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김치를 가공하는 메인 공장이고, 이쪽은 이제 물류 보관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이쪽 뭐 사무실하고 재료들을 보관하는 장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운영 안 한 지가. 여기는 이제 사무실인 것 같고요. 쭉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니까 촬영 장비를 모두 구비를 못했습니다. 드론 촬영도 드리고 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공장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사원수가 24명, 연간 매출이 뭐 40억이 조금 넘게 그렇게 나는 어느 기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는 김치, 포기김치를 세척하는 곳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포장지가 쭉 있고요. 자, 포장하는 곳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리프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건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공간이고, 보일러를 보니까 이 보일러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비하는데 비용은 뭐 꽤나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리프트가 되겠고요. 자, 큰 차가 진출입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무리가 없고, 차의 회전 반경도 얼추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네.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자, 이제 이쪽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게 360평 정도 돼요. 전체적인 건물의 연면적이. 내부를 좀 정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정비는 상당 부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동에 사무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전반이 있고요. 자, 식품 형태 공장이기 때문에 물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면 여기도 사무실, 여기도 사무실. 어두워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김치 가공 세척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리프트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이쪽에서 세척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내부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층, 이쪽이군요. 자, 2층도 대동소이한데요. 2층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류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치를 절일 때 가공하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건물 안에 내구도는 양호해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재 지금 제가 있는 곳이 2층인데 2층 리프트 이렇게 설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 있네요. 자, 2층에서 올라가 본 아래쪽의 모습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요. 토지의 면적이 한 800평 정도 되니까요. 토지의 면적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 대비 손이 얼마나 가는지 가능하셔서 물건에 대한 가치 파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라면 큰 차 진출입, 출애라 진출입 용이해 보이고요. 건물의 연면적도 넓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비가 좀 필요하다 정도, 그 부분 참고하셔서 물건에 대해서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리입찰 및 명도 저희가 도움 드리고요.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